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어느 날 SNS를 훑어보던 중 아주 흥미로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건 오늘 읽어드릴 이 책, 곰돌이 푸, 위니 더 푸입니다. 왜 이 책이 눈에 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오리지널 초판본이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초판본의 복원판입니다. 1926년 출간된 후 누적 판매 7천만 부,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책이자 월트 디즈니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인 곰돌이 푸의 원작 소설인 것이죠. 똑똑하진 않지만 사랑스러운 곰돌이 푸와 겁쟁이 피글렛, 우울하고 비관적인 이요르, 허세 가득한 아울, 무슨 일이든 간섭하길 좋아하는 레빗 등 다양한 외모와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100에이커 숲에서 어우러져 지냅니다. 푸와 숲속 친구들은 서로 아주 많이 다르지만 함께라서 매일매일 새롭고 즐겁죠. 소소하게 벌어지는 사건들과 다채로운 모험을 헤쳐나가는데 이들이 함께 모험하는 모습을 보면 우정과 연대, 화해와 양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울림과 메시지가 담겨 있어 위니 더 푸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 디즈니 만화동산으로 접했던 곰돌이 푸를 원작 소설로 읽어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직도 그때 들었던 성우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리는 듯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곰돌이 푸는 암컷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짝 충격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를 포함 대다수의 분들은 당연히 수컷이라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곰돌이 푸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오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읽어드릴 텐데 함께 추억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곰돌이 푸는 꿀을 정말 좋아해. 에드워드 베어가 크리스토퍼의 뒤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쿵, 쿵, 쿵. 계단에 머리를 찌으면서 말이죠. 곰은 이게 계단을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나요. 잠시만 머리찢기를 멈추고 잘 고민해 본다면 좋을 텐데. 아무튼 이제 곰이 아래층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 준비가 되었네요. 자, 소개합니다. 위니 더 푸입니다. 처음 곰의 이름을 듣고는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저기, 곰은 남자애 아니었니? 그럴걸요? 그런데 이름이 위니야? 위니라고 부른 적 없는데요. 아,
네가 윈이라고 하지 않았니? 윈이가 아니라 위니 더 푸예요. 더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아, 그렇구나. 알겠어. 나는 얼른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할 거예요. 어차피 로빈에게 들을 수 있는 설명이란 그게 전부거든요. 위니더푸는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면 어느 날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느 날은 난로 앞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엔 무얼 하고 싶을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실래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어요. 어떤 이야기? 내가 다시 물었죠. 위니더푸를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럴까? 푸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니? 자기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푸는 그런 곰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실 수 있죠? 그래, 한번 해볼게. 그렇게 푸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쯤이었을 거야. 위니 더 푸는 숲속의 어느 집에서 혼자 살았어. 집에는 샌더스 씨라는 문패가 달려 있었지. 그때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습니다. 문패가 달려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푸의 집 대문에 황금색 글자로 이름을 쓴 팻말이 달려 있었다는 말이야. 위느더프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알아. 고리난 목소리가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럼 계속할게. 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푸는 집을 나와 숲길을 걸었어. 그러다 숲 한가운데에 있는 탁 트인 장소를 만났지. 그곳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 나무 꼭대기에서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 푸는 떡갈나무 밑에 앉았어. 그리고 두 앞발로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지. 저기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윙윙거리고 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리가 있겠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건 누군가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렇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건 꿀벌 말고는 없어. 혼잣말을 멈춘 푸는 다시 긴 생각에 빠지더니 또 중얼거렸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꿀벌이 하는 일은 꿀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지. 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 그리고 꿀을 만드는 건 나보고 먹으라는 말이지. 푸는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 나무 위를 오르고 오르고 또 올랐어. 그러면서 짤막한 노래를 혼자 흥얼거렸지. 참 이상하지. 곰은 어쩜 그렇게 꿀을 좋아할까? 윙윙윙. 벌은 왜 윙윙거리는 걸까? 푸는 그렇게 조금씩 높이, 조금씩 더 높이 기어올랐어. 그러는 동안 노래 하나가 더 떠올랐지. 진짜 이상한 상상인데 말이야. 곰이 꿀벌이라면
나무 밑에 둥지를 지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꿀벌이 곰이라면 이걸 다 기어오르지 않아도 될 텐데. 푸는 슬슬 지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투덜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지.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 저기 저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데 우지끈. 도와줘. 푸는 3미터 아래 나뭇가지 위로 떨어지면서 외쳤어. 올라가지 말 걸 그랬어. 푸는 6미터 아래 나뭇가지 위로 튕겨 나가면서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건 말이지. 푸는 9미터 아래 나뭇가지 위로 곤두박질 치면서 실수를 변명하려고 했어. 그래, 이건 좀. 푸는 나뭇가지 6개를 연이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잘못을 인정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푸는 마지막 나뭇가지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공중에서 빙그르르 3번을 돌더니 사뿐히 날아 가시덤불 속에 파묻혔어. 이게 다 내가 꿀을 너무 좋아한 탓이야. 도와줘. 푸는 가시덤불을 기어 나오면서 코에 달라붙은 가시들을 털어냈어. 그리고 다시 고민에 빠졌지. 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크리스토퍼 로빈이었어. 저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점점 커지고 얼굴은 점점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는 크리스토퍼 로빈의 집으로 향했어. 초록색 문이 달린 크리스토퍼 로빈의 집은 숲속 또 다른 곳에 있었어. 안녕 크리스토퍼 로빈. 안녕 위니 더 푸. 푸가 인사하자 너도 인사했지. 혹시 너한테 풍선 같은 게 있을까? 풍선? 나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왔거든. 크리스토퍼 로빈한테 풍선 같은 게 있을까? 풍선이 생각났는데 너한테 있으려나 궁금해지더라고. 풍선은 어디에 쓰려고? 네가 물었어. 푸는 누가 엿듣지 않을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그러더니 아빠를 입에 대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 꿀을 따려고. 풍선으로 무슨 꿀을 따겠다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마침 그 전날에 친구 피글렛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거든. 그 파티에서 가져온 풍선 2개가 너희 집에 있었어. 원래는 네가 커다란 초록색 풍선 하나 받았고 레빗의 친척 꼬마가 커다란 파란색 풍선을 하나 받았어. 그런데 사실 그 꼬마는 너무 어려서 파티에 참석할 만한 나이는 아니었고 풍선도 파티장에 두고 갔더라고. 그래서 네가 초록색 풍선과 파란색 풍선 둘 다 집으로 가져왔던 거야. 어떤 풍선이 마음에 들어? 네가 푸에게 물었어. 그러자 푸는 2 앞발로 머리를 감싸고 아주 신중하게 고민했어. 그러니까 말이지. 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풍선에 매달려서 꿀을 따면 꿀벌들 몰래 가까이 다가가기 좋아.
네가 만약 초록색 풍선을 든다면 그냥 나무에 달린 잎사귀처럼 보여서 꿀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 만약 파란색 풍선을 든다면 그냥 하늘처럼 보여서 꿀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지. 그렇다면 문제는 어느 풍선이 더 그럴싸하게 보일까 하는 점이야. 벌들이 풍선 밑에 매달린 널 눈치채지 않을까? 네가 푸에게 물었어. 눈치챌 수도 있고 못 챌 수도 있고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마친 푸는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다시 말했어. 그래, 날 조그만 먹구름인 척 꾸며야겠어. 그거라면 벌들이 속을 거야. 그럼 파란색 풍선이 낫겠네. 그렇게 네 말대로 풍선은 파란색으로 정해졌지. 너와 푸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 넌 언제나처럼 만약을 대비하려고 총도 챙겼어. 그리고 푸는 자기가 아는 진흙탕으로 가서 구르고 또 굴러서 마침내 온몸이 까맣게 진흙투성이가 되었지. 풍선에 크게 크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너와 푸는 둘이 같이 풍선줄을 붙잡았어. 그러다 네가 딱 풍선줄을 놓았어. 그랬더니 푸는 하늘 높이 둥실 떠올랐고 나무 꼭대기 근처 6미터 높이에서 뚝 멈췄어. 야호! 네가 환호성을 질렀어. 어때? 잘 됐어? 푸가 널 내려다보며 소리쳤어. 나 어떻게 보여? 풍선에 매달린 곰처럼 보여. 네가 대답했어. 아, 푸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 파란 하늘에 뜬 조그만 먹구름처럼 보이지 않고? 그다지, 음, 그래도 어쩌면 여기 위에서 보면 또 다를지도 몰라. 내가 그랬잖아.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 푸가 나무 가까이 가려면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한 점도 불지 않았어. 그대로 둥실 떠 있었지. 거기서 푸는 꿀이 어디 있는지 보였고 꿀 향도 킁킁 맡았어. 그렇지만 당최 손이 닿지 않았어. 잠시 후 푸가 너를 불렀어. 크리스토퍼 로빈. 속삭이면서도 최대한 크게 낸 목소리였지. 어어, 벌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 뭘 의심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벌들이 의심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네가 꿀을 따르고 한다는 걸 벌들이 알아챘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 둘은 다시 잠잠해졌어. 그러다 잠시 후 푸가 다시 너를 불렀어. 크리스토퍼 로빈, 어? 집에 우산 있어? 아마도. 그럼 네가 여기로 우산을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산은 쓴 채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가끔 날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 비가 오려나 보네. 그게 우리의 벌들 속이기 작전에 도움이 될 거야. 푸의 말을 들은 넌 피식 웃음이 났지.
암튼 바보곰이라니까. 하지만 크게 들리도록 말하지는 않았어. 넌 풀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우산을 가지러 집으로 향했어. 왔구나. 네가 나무 앞으로 돌아오니 곧바로 푸가 소리쳤어. 슬슬 걱정하던 참이야. 벌들이 이제 확실히 의심스러워 하더라고. 우산 들면 돼? 응. 아, 잠깐만. 연습부터 해야겠다. 우리가 꼭 속여야 하는 벌은 바로 여왕벌이야. 거기서도 여왕벌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아니, 안타깝네. 그럼 우산을 쓰고 왔다 갔다 해봐. 그리고 이렇게 말해. 비가 오려나 보네. 나도 뭐든 해볼게. 구름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구름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자, 해보자. 그렇게 넌 우산을 쓴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오려나 하고 중얼거렸고 푸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 구름이 되면 정말 좋아. 파란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기분이란. 꼬마 구름들은 다들 언제나 큰 목소리로 노래해. 구름이 되면 정말 좋아. 파란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기분이란 얼마나 우쭐한 일인지 몰라. 꼬마 구름이 된다는 건. 벌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 윙윙거렸어. 그러다 정말 벌 몇 마리가 벌집을 나와서 구름 주위를 빙빙 돌았어. 그때 푸는 막 구름의 노래 2절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구름의 콧잔등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나기도 했어. 크리스토퍼, 아이고, 로빈. 구름이 소리쳤어. 응? 방금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었어. 이 벌들은 우리가 원하던 벌들이 아니야. 뭐라고? 우리가 원하던 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 벌은 우리가 원하는 꿀을 만드는 벌들이 아닌 게 분명해. 네 생각은 어때? 우리가 원하던 벌들이 아니라고? 응. 그러니 난 내려가야겠어. 어떻게? 푸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풍선줄을 놓으면 아마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건 마음에 드는 방법이 아니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다가 입을 열었어. 크리스토퍼 로빈, 네가 총을 쏘아서 풍선을 맞춰야겠어. 너 지금 총 갖고 있지? 물론이지. 네가 대답했어. 하지만 그럼 풍선이 망가질 텐데.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풍선줄을 놓는다면 내 몸이 망가질 거야. 푸의 말을 들은 너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았지. 그래서 풍선을 향해 아주 신중하게 총을 겨눴어.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어. 아이쿠! 푸가 소리쳤어. 빗나갔어? 네가 물었어. 완전히 빗나간 건 아닌데 빗나가긴 했어. 아, 미안. 너는 미안해하며 다시 방아쇠를 당겼어. 이번에는 풍선을 제대로 맞췄어. 풍선에서 바람이 피식피식 새어나갔고
푸는 둥실둥실 땅으로 내려왔어. 그런데 오랫동안 풍선줄을 잡고 있었더니 그만 푸의 두 앞발이 꼼짝없이 굳어버렸어. 일주일도 넘게 두 앞발을 번쩍 든 채로 지내야 했다니까. 파리가 날아와서 푸의 콧장등에 앉으면 입으로 바람을 푸푸 불어서 쫓아내야 했어. 아마도 말이지, 그게 푸가 푸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단다. 푸와 제가 나오는 이야기요? 그리고 피글렛이랑 레빗이랑 또 다른 친구들도 다 나오지.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그럼요, 기억나요. 근데 또 기억하려고 하면 잊어버려요. 푸랑 피글렛이 히파럼프를 잡으려고 했던 날은 혹시 기억나니? 결국엔 못 잡았죠? 응, 못 잡았지. 푸는 잡았을 거예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저는 잡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알게 될 거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기억나요. 근데 푸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이야기로 만들어 다시 들려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 진짜 같거든요.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해. 나는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한숨을 푹 쉬더니 푸의 다리를 붙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방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목욕할 건데 보러 오실래요? 그럴까? 제가 총을 쏘았을 때 혹시 푸를 다치게 한 건 아니죠? 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로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푸가 쿵, 쿵, 쿵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곰돌이 푸는 꿀을 정말 좋아해. 에드워드 베어가 크리스토퍼의 뒤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쿵, 쿵, 쿵. 계단에 머리를 찌으면서 말이죠. 곰은 이게 계단을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나요. 잠시만 머리 찢기를 멈추고 잘 고민해 본다면 좋을 텐데. 아무튼 이제 곰이 아래층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 준비가 되었네요. 자, 소개합니다. 위니 더 푸입니다. 처음 곰의 이름을 듣고는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저기, 곰은 남자애 아니었니? 그럴걸요? 그런데 이름이 위니야? 위니라고 부른 적 없는데요. 아, 네가 위니라고 하지 않았니?
위니가 아니라 위니 더 푸예요. 더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아, 그렇구나. 알겠어. 나는 얼른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할 거예요. 어차피 로빈에게 들을 수 있는 설명이란 그게 전부거든요. 위니 더 푸는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면 어느 날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느 날은 난로 앞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엔 무얼 하고 싶을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실래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어요. 어떤 이야기? 내가 다시 물었죠. 위니 더 푸를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럴까? 푸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니? 자기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푸는 그런 곰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실 수 있죠? 그래, 한번 해볼게. 그렇게 푸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쯤이었을 거야. 위니 더 푸는 숲속의 어느 집에서 혼자 살았어. 집에는 샌더스 씨라는 문패가 달려 있었지. 그때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습니다. 문패가 달려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푸의 집 대문에 황금색 글자로 이름을 쓴 팻말이 달려 있었다는 말이야. 위니 더 푸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알아. 고리난 목소리가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럼 계속할게. 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푸는 집을 나와 숲길을 걸었어. 그러다 숲 한가운데에 있는 탁 트인 장소를 만났지. 그곳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 나무 꼭대기에서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 푸는 떡갈나무 밑에 앉았어. 그리고 두 앞발로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지. 저기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윙윙거리고 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리가 있겠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건 누군가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렇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건 꿀벌 말고는 없어. 혼잣말을 멈춘 푸는 다시 긴 생각에 빠지더니 또 중얼거렸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꿀벌이 하는 일은 꿀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지. 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 그리고 꿀을 만드는 건 나보고 먹으라는 말이지. 푸는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 나무 위로 오르고 또 올랐어. 그러면서 짤막한 노래를 혼자 흥얼거렸지. 참 이상하지. 곰은 어쩜 그렇게 꿀을 좋아할까? 윙윙윙. 벌은 왜 윙윙거리는 걸까? 푸는 그렇게 조금씩 높이, 조금씩 더 높이 기어올랐어. 그러는 동안 노래 하나가 더 떠올랐지. 진짜 이상한 상상인데 말이야. 곰이 꿀벌이라면 나무 밑에 둥지를 지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꿀벌이 곰이라면 이걸 다 기어오르지 않아도 될 텐데. 푸는 슬슬 지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투덜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지.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 저기 저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데 우지끈. 도와줘. 푸는 3m 아래 나뭇가지 위로 떨어지면서 외쳤어. 올라가지 말 걸 그랬어. 푸는 6m 아래 나뭇가지 위로 튕겨나가면서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건 말이지. 푸는 9m 아래 나뭇가지 위로 곤두박질 치면서 실수를 변명하려고 했어. 그래, 이건 좀. 푸는 나뭇가지 6개를 연이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잘못을 인정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푸는 마지막 나뭇가지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공중에서 빙그르르 3번을 돌더니 사뿐히 날아 가시덤불 속에 파묻혔어. 이게 다 내가 꿀을 너무 좋아한 탓이야. 도와줘. 푸는 가시덤불을 기어 나오면서 코에 달라붙은 가시들을 털어냈어. 그리고 다시 고민에 빠졌지. 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크리스토퍼 로빈이었어. 저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점점 커지고 얼굴은 점점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는 크리스토퍼 로빈의 집으로 향했어. 초록색 문이 달린 크리스토퍼 로빈의 집은 숲속 또 다른 곳에 있었어. 안녕 크리스토퍼 로빈. 안녕 위니 더 푸. 푸가 인사하자 너도 인사했지. 혹시 너한테 풍선 같은 게 있을까? 풍선? 나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왔거든. 크리스토퍼 로빈한테 풍선 같은 게 있을까? 풍선이 생각났는데 너한테 있으려나 궁금해지더라고. 풍선은 어디에 쓰려고? 네가 물었어. 푸는 누가 엿듣지 않을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그러더니 앞발을 입에 대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 꿀을 따려고. 풍선으로 무슨 꿀을 따겠다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마침 그 전날에 친구 피글렛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거든. 그 파티에서 가져온 풍선 2개가 너희 집에 있었어. 원래는 네가 커다란 초록색 풍선 하나 받았고 레빗의 친척 꼬마가 커다란 파란색 풍선을 하나 받았어. 그런데 사실 그 꼬마는 너무 어려서 파티에 참석할 만한 나이는 아니었고 풍선도 파티장에 두고 갔더라고. 그래서 네가 초록색 풍선과 파란색 풍선 둘 다 집으로 가져왔던 거야. 어떤 풍선이 마음에 들어? 네가 푸에게 물었어. 그러자 푸는 2 앞발로 머리를 감싸고 아주 신중하게 고민했어. 그러니까 말이지. 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풍선에 매달려서 꿀을 따면 꿀벌들 몰래 가까이 다가가기 좋아. 네가 만약 초록색 풍선을 든다면
그냥 나무에 달린 잎사귀처럼 보여서 꿀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 만약 파란색 풍선을 든다면 그냥 하늘처럼 보여서 꿀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지. 그렇다면 문제는 어느 풍선이 더 그럴싸하게 보일까 하는 점이야. 벌들이 풍선 밑에 매달린 널 눈치채지 않을까? 네가 푸에게 물었어. 눈치챌 수도 있고 못 챌 수도 있고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마친 푸는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다시 말했어. 그래, 날 조그만 먹구름인 척 꾸며야겠어. 그거라면 벌들이 속을 거야. 그럼 파란색 풍선이 낫겠네. 그렇게 네 말대로 풍선은 파란색으로 정해졌지. 너와 푸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 넌 언제나처럼 만약을 대비하려고 총도 챙겼어. 그리고 푸는 자기가 아는 진흙탕으로 가서 구르고 또 굴러서 마침내 온몸이 까맣게 진흙투성이가 되었지. 풍선에 크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너와 푸는 둘이 같이 풍선줄을 붙잡았어. 그러다 네가 딱 풍선줄을 놓았어. 그랬더니 푸는 하늘 높이 둥실 떠올랐고 나무 꼭대기 근처 6m 높이에서 뚝 멈췄어. 야호! 네가 환호성을 질렀어. 어때? 잘 됐어? 푸가 널 내려다보며 소리쳤어. 나 어떻게 보여? 풍선에 매달린 곰처럼 보여. 네가 대답했어. 아... 푸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 파란 하늘에 뜬 조그만 먹구름처럼 보이지 않고? 그다지... 그래도 어쩌면 여기 위에서 보면 또 다를지도 몰라. 내가 그랬잖아.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 푸가 나무 가까이 가려면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한 점도 불지 않았어. 그대로 둥실 떠 있었지. 거기서 푸는 꿀이 어디 있는지 보였고 꿀 향도 킁킁 맡았어. 그렇지만 당최 손이 닿지 않았어. 잠시 후 푸가 너를 불렀어. 크리스토퍼 로빈. 속삭이면서도 최대한 크게 낸 목소리였지. 어어. 벌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 뭘 의심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벌들이 의심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네가 꿀을 따르고 한다는 걸 벌들이 알아챘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 둘은 다시 잠잠해졌어. 그러다 잠시 후 푸가 다시 너를 불렀어. 크리스토퍼 로빈. 어? 집에 우산 있어? 아마도. 그럼 네가 여기로 우산을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산을 쓴 채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가끔 날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 비가 오려나 보네. 그게 우리의 벌들 속이기 작전에 도움이 될 거야. 푸의 말을 들은 넌 피식 웃음이 났지. 암튼 바보곰이라니까.
하지만 크게 들리도록 말하지는 않았어. 넌 풀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우산을 가지러 집으로 향했어. 왔구나. 네가 나무 앞으로 돌아오니 곧바로 푸가 소리쳤어. 슬슬 걱정하던 참이야. 벌들이 이제 확실히 의심스러워하더라고. 우산 들면 돼? 응. 잠깐만. 연습부터 해야겠다. 우리가 꼭 소개해야 하는 벌은 바로 여왕벌이야. 거기서도 여왕벌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아니. 안타깝네. 그럼 우산을 쓰고 왔다 갔다 해봐. 그리고 이렇게 말해. 비가 오려나 보네. 나도 뭐든 해볼게. 구름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구름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자, 해보자. 그렇게 넌 우산 쓴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오려나 하고 중얼거렸고, 푸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 구름이 되면 정말 좋아. 파란 하늘에 둥실 떠있는 기분이란. 꼬마 구름들은 다들 언제나 큰 목소리로 노래해. 구름이 되면 정말 좋아. 파란 하늘에 둥실 떠있는 기분이란 얼마나 우쭐한 일인지 몰라. 꼬마 구름이 된다는 건. 벌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 윙윙거렸어. 그러다 정말 벌 몇 마리가 벌집을 나와서 구름 주위를 빙빙 돌았어. 그때 푸는 막 구름의 노래 2절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구름의 콧잔등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나기도 했어. 크리스토퍼, 아이고, 로빈. 구름이 소리쳤어. 응? 방금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었어. 이 벌들은 우리가 원하던 벌들이 아니야. 뭐라고? 우리가 원하던 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 벌은 우리가 원하는 꿀을 만드는 벌들이 아닌 게 분명해. 네 생각은 어때? 우리가 원하던 벌들이 아니라고? 그러니 난 내려가야겠어. 어떻게? 푸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풍선줄을 놓으면 아마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건 맘에 드는 방법이 아니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다가 입을 열었어. 크리스토퍼 로빈, 네가 총을 쏘아서 풍선을 맞춰야겠어. 너 지금 총 갖고 있지? 물론이지. 네가 대답했어. 하지만 그럼 풍선이 망가질 텐데.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풍선줄을 놓는다면 내 몸이 망가질 거야. 푸의 말을 들은 너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았지. 그래서 풍선을 향해 아주 신중하게 총을 겨눴어.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어. 아이쿠! 푸가 소리쳤어. 빗나갔어? 네가 물었어. 완전히 빗나간 건 아닌데 빗나가긴 했어. 아, 미안. 너는 미안해하며 다시 방아쇠를 당겼어. 이번에는 풍선을 제대로 맞췄어. 풍선에서 바람이 피식피식 새어나갔고 푸는 둥실둥실 땅으로 내려왔어.
그런데 오랫동안 풍선줄을 잡고 있었더니 그만 푸의 두 앞발이 꼼짝없이 굳어버렸어. 일주일도 넘게 두 앞발을 번쩍 든 채로 지내야 했다니까. 파리가 날아와서 푸의 콧장등에 앉으면 입으로 바람을 푸푸 불어서 쫓아내야 했어. 아마도 말이지, 그게 푸가 푸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단다. 푸와 제가 나오는 이야기요? 그리고 피글렛이랑 레빗이랑 또 다른 친구들도 다 나오지.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그럼요, 기억나요. 근데 또 기억하려고 하면 잊어버려요. 푸랑 피글렛이 히파럼프를 잡으려고 했던 날은 혹시 기억나니? 결국엔 못 잡았죠? 못 잡았지. 푸는 잡았을 거예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저는 잡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알게 될 거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기억나요. 근데 푸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이야기로 만들어 다시 들려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 진짜 같거든요.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해. 나는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한숨을 푹 쉬더니 푸의 다리를 붙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방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목욕할 건데 보러 오실래요? 그럴까? 제가 총을 쏘았을 때 혹시 푸를 다치게 한 건 아니죠? 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로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푸가 쿵쿵쿵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